때가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못 참아서 2024년 시국선언이라는 걸 제안했는데 여기에 제안자 100명이 나서주시고 1600여 명이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국선언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언론진흥재단이 발표 하루를 앞두고 어제 기자회견장을 못 쓴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도대체 행사 하루 전에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의 본색을 드러내는 언론진흥재단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프란치스코 회관 2층 강당에 다시 모여서 우리의 뜻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프레스센터는 한국 언론의 요람입니다. 그 요람이 민주정권이 들어설 때는 심지어 극우 보수 세력의 기자회견까지도 다 용납이 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처럼 윤석열 정권은 우리들의 민주주장을 내세우는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곳에서도 75년 동아조선의 해직 언론인들이 동아조선 자유언론 실천 위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바로 이 시국선언이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언론의 현실이고 또 윤석열 정권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600여 명의 각계 지식인들이 외침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이 주장을 구국의 들불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도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시국선언이 준비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서고 보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한 마음 없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 일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길함이 불현듯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우리 기자회견 장소를 하루 전 어제 취소 통보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았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에서 이게 웬일이냐고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때, 30여 년 전 전두환 정권 때 꼭 이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이 박정희 전두환 때 수준이라는 응배를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 피 흘려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시국선언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가 김영근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살다 이런 형태의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럼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은 산무 정권이다.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게 더 시간을 끌고 그러면 아주 망해먹게 생겼어. 예. 원래 그 사람의 일도 그렇고 자기 개인도 그렇지만은 좋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2년 반 됐는데 도저히 이게 하여튼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 다음 정부가 들어오다 할지라도 이렇게 잘못 저질러 놓은 거를 바로잡고 고치고 하는데 몇 년이 또 허비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해병대를 나와서 해병대 무슨 자유연대인가 그쪽에서 저를 무슨 상임 고문 같은 거 하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랬습니다. 너 알아서 좀 내려와라. 이게 여기도 나라인데 버젓한 나라인데 대통령을 맨날 탄핵해서 박근혜 정부 끌어내리듯이 그렇게 끌어내리고 요번에 또 그러면 저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맨날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거나 강제로 끌어내리냐 이럴 거 아니냐. 선진국 소리도 듣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야하면 안 되겠나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야 황석영이 나이 먹더니 저 목소리나 저 말하는 그게 아주 젠틀맨으로 바뀌었다 뭐 이러고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 지발로 내려오겠냐 말이야. 타도해야지. 예. 그러니까 타도하자는 말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평생을 해서 정말 지겨워. 예. 그런데 이게 참 나이가 먹으면 여기 다 뭐 선배들 계시고 뭐 제가 이제 알려진 사람이라서 맨 중앙에다 이렇게 앉혀서 나한테 이제 말을 하라고 시켰는데 예,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좀 평화롭게 살아야 돼. 만년이라도 좀 편안해야지. 예. 제가 이렇게 일생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5몫을 산 것 같아. 예. 가는 데마다 일 터지고 말썽 나고 뭐 예. 하여튼 그래서 오늘 조짐이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 황석영 가는데 큰일 나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 2024년을 넘기지 않고 우리가 이 정부를 엎어치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 작가로서의 지감이고 그리고 예감인데 아마 이 정권은 2024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일 게 있습니까? 그냥 다만 저는 제 자신 좀 반성하면서 왔는데 오늘이 이제 저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9월 달이 순교자들인데 오늘이 순교자 축일이에요. 순교자들. 그래서 아침 미사 봉헌하면서 순교자들 200년 또 250년 전에 한국 사회를
평등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또 신앙을 선택했고 목숨 잃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만나 뵙게 될 모든 분들, 또 이 소식을 듣게 될 우리 결애를 마음에 안고 기도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 모임에 가는데 제가 요새 느낀 거는 좀, 저도 나이가 들어 반성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세상이 우리나라 모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한 줌의 모래예요. 다른 데 가면 전혀 다른 문화, 뭐 교회 또는 뭐 사교 모임, 뭐 무슨 이제 동창 모임 이런 데 가면은 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아, 이런 세상이 참 많구나. 또 우리 성당도 가면 주일날 꽤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 줌 모래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하면서 기도 올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기도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자, 세상에 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주신 모든 말씀들 마음에 안고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나 기사를 통해서 우리 남한 5천만 또 남북한 8천만 결의에게 확산시키는 그러한 식의 의미, 이게 우리들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아까 우리 황석영 작가님께서도 이런 정권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정권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맨 나쁜 정권들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서에 보면은 더 잔인하고 무도한 자들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850년에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인데, 지난해 전주교회에서 미사 봉헌할 때 전주교회 신부님이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때 아합 왕, 우상 숭배 빠졌던 아합 왕과 그를 또 이끌었던 꾀했던 그 부인 이세벨, 그게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다. 30년 전에 그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건 신앙의 이름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강론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실 뭐 우리들의 탓 아닙니까? 이걸 뽑은 게 우리들이에요. 저는 안 찍었지만. 그러면 먼저 정권서부터 책임져야 할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 책임의 의식.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반성하면서 내 안에 윤석열이 있다. 내 안에 김건희가 있다. 이 내 안에 윤석열, 내 안에 김건희, 이걸 뿌리 뽑을 때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제가 오늘 사제로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반성했습니다. 뭐 우리 말씀 주신 모든 선생님들 말씀을 마음에 안고, 윤석열 타파, 또 그 부인 김건희, 뭐 며칠 전에 오늘 기사에 보니까 작부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 작부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뭡니까? 라고 한탄했는데, 좀 가슴 쪄진 아픔, 우리 5천만 교리 모두가 다 가슴을 찢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영광 건강을 기원하고 윤석열 정권의 타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00인 시국 선언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그리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조장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암양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 시민들은 국가 기강을 허물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친일, 매국 역사로 변조하며 현 정권의 무능을 전쟁 위협으로 호도하려는 현 집권 세력이야말로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하나,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 기강을 허무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래 국회의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입니다. 22대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한 주요 법안들의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정마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지휘권의 자의적 오판으로 익사한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수사단 박정문 대령을 대통령 자신이 부당하게 기입하여 항명 수괴죄로 기소받도록 만들었고 좌천시켰습니다. 국민이 생명을 잃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활이라는 기본적인 국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의과대학 교육이 유급 파행을 거듭해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죠. 대통령의 근거 없는 홍보집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의료 대란 신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위급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근거 없는 대통령의 아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인함으로써 엄청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세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해 왔습니다. 마지막 공영 방송인 MBC 장악으로 언론 우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기 이름도 생소한 노스태핑을 실시한다면서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약속했지만 곧바로 언론 우입의 재갈을 물리는 탄압 정책으로 돌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을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윤 정권은 검찰과 언론의 완전한 장악을 통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어내려 했습니다만 이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꿰뚫고 국민들은 심판하여 패배를 겪게 하였습니다. 제국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즉각 퇴진시킵시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한 아들들을 군에 입대시킨 부모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고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국방 의무에 대한 환멸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마약 밀수에 담당 기관 세관이 개입했으며 배후에 권력층 척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시인했지만 갖가지 궁색한 거짓 이유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에 그쳤는가 하면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무계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대통령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장관들의 경우도 용납하지 못할 부적격자들만 골라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밀어내라고 요구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킵시다.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되도록 합시다. 2024년 9월 20일 시국선은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백인 제한자와 1,500여 명의 서명자 모두 함께 선언합니다.